자, 여러분 공무원 감축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 감축을 평화시에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건 엄청나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인 거죠. 평화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일면의 톱 기사가 해고가 된 그 연방 조직의 한 사람의 슬픈 모습을 다뤘네요. 트럼프의 해고 움직임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월스트리트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해고가 됐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우울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겁니다. 정치한다는 거가. 아마 이제 이런 오레곤 해안에 이런 아마 업무를 맡았던 그런 연방 직원인 모양이에요. 아주 베테랑 병원 종사자로부터 미국의 국립공원 직원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급격한 해고는 그 서비스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사람 자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고를 항의하는 그런 디트로이트와 덴버의 제항군인의 시설에서 직원 감축으로 의료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노숙자 전향구인들의 아파트를 찾고 보증금을 마는 데 도움을 줄 전담 코디네이터가 없다. 엘라바마에서는 교육부의 일자리 감축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요세미트 국립공원도 인력이 줄어가지고 여름철 성수기 동안 500개 이상의 캠프장에 대한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연방 지출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회계 연도에 작년 지출의 약 15%에 해당하는 1조 달러를 줄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1조 달러. 2025년 말까지 연방 근로자가 20만 명 줄이네요. 공무원을. 얼마나 이런 사회가 고통을 겪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2명이 농업 에너지 및 제향군인부를 포함한 기관에서 근로자 해고를 금지시켰는데 백악관 공보비서관 카롤린 레빗은 법원과 싸울 것이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을 환영하고 있다. 바이킹 전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르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사람을 자르는 게. 아무도 정치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여러분들 빛이 그냥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되면 사람을 잘라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에서 공무원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외환위기 같은 재정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자르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해외 채권단이 와가지고 롤오버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 빌린 돈을 현재 재정 지출에서 20% 정도 줄여라. 이때 이런 공무원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슬픈 일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 슬픈 일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시켜가지고 정부 효율을 만들어 사람을 막 자르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돈이 여러분들 안 따라주면 사람을 당연히 내보내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빚이 이런 천정부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규모가 36조 달러입니다. 2029년도에 50조 달러를 넘어서는 겁니다. 1년 재정적자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1년 이자가 9천억 달러예요. 그렇지만 바이든 같은 어떤 정치인들도 여러분들 여기에 손에 피를 묻히기를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니까 들어와서 자르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돌릴 겁니까? 대한민국은 언제 그럼 공무원 자를 겁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 자르느냐?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채권단이 롤오버 할 수 있는 여러분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재정적자를 현재 수준의 20% 이하로 줄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자를 겁니다. 그 시기가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둔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뜨거 안 하고서는 안 하는 겁니다. 뜨거가 일어나기 전에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36조 달러입니다. 누적 적자가. 지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2029년도에 52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1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한 해 이런 예산이 9천억 달러인데 적자 전체의 44%입니다. 44%를 이자를 대야 되는 거죠. 이자를 44%입니다. 재정적자를. 빚을 내서 이러면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해고된 사람만 슬픈 거죠. 회계연도 이런 연방재정적자가 1조 8,330억 달러 한 해 2조 정도입니다. 누적 적자가 36조 달러.
2033년도에 56조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40억 달러 줄이지 않으면 연방정부 파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조 달러 36조 달러 누적 적자가 한 해 이런 부채가 이런 9천억 이자 재정적자 이런 44%를 이자를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매년 2조 달러 가운데 이자가 여러분들 9천억 달러입니다. 그게 4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람이 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이 잘린 것만 슬픈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못 자릅니다. 언제 자르냐. 악소리 날 때 자를 겁니다. 악소리 날 겁니다. 주력 사업에 여러분들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지출은 계속 늘어나 수입 대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 그럼 재정적자 누적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게 터지는 거죠. 아니 한국의 원화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그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원화 약세. 왜 한국은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전쟁을 치르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보다도 원화 가치 추락이 더 큽니다. 뭐냐.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거를 평생 동안 애널리스트로 날렸던 이 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초빙 교수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명성을 누렸던 분입니다. 2월 하순부터 한국의 주식시장 좋았는데 앞으로 좋을 거다. 이분 이야기는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잠시 반짝이다 이야기죠. 왜? 한국의 주력 사업이 왜 환율이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떨어지냐. 고환율이 뉴노멀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의 원화 약세에서 달러 강세 요인을 빼면 한국 요인이 50%를 넘습니다. 한국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가 나온 결과입니다. 아주 애널리스트 날렸던 분이 그냥 그대로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요인에 힘입어 앞으로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한국 경제 실력이 옛날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돈 넣을 때 조심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자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소는 누가 키우노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나 이야기죠. 응? 전부가 이런 돈 쓸 생각만 하니까 소 누가 키우나. 삼성전자 보고 깊게 한국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한국 경제 실력이 옛날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이 50% 이상이 원화 약세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야기죠. 한국 경제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 거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집사람하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사람들. 뭐 먹고 살 거고 전부가 뭡니까. 국가 예산에 이름들 빨대대고 이렇게 먹고 살 생각만 하니까. 아니 돈이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누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세금 낼 겁니까. 한국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한 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양을 없고 돈을 누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 내 지출이지 않습니까. 한 해 매년 여러분들 100조 정도 적자를 내는데 수입보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나중에 누가 이런 갚을 겁니까. 환율 약세라는 것이 50% 이상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